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등골 오싹한 이야기.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봉인되고 꽁꽁 가둬둔 이야기. 함부로 손대는 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금기된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괴담노트.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심령 스팟을 좋아하는 매니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곳이 있죠. 아, 알죠. 네. 가장 핫한 성지 순례로 급부상한 저수지. 네. 살목지. 살목지. 가보신 분 있습니까?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네. 갔어요? 바로 가진 못할 것 같아서 영화를 좀 봤습니다. 네네. 보다가 팝콘 다 쏟아가지고 네네. 죽느라. 쫄보시구나. 네, 쫄보라 해서 이제 못 가겠는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네. 낮 시간에는 물론이고 이제 새벽 시간대까지 거의 웨이팅이 있다고 합니다. 와, 그건 웨이팅이 있어요? 그렇죠. 이야. 살목지가 최근에 알려지기 전부터 이미 그 낚시꾼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낚시꾼들도 밤 10시가 되면 그 돌아가는 곳이 그 살목지였는데, 이야. 이름도 하필이면 살목. 살목지. 약간 이름에서 주는 어감이 좀 공포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간 살짝, 특히 네. 이 단어가 좀 주는 그 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 괴담노트에서도 그런 장소를 하나씩 알려드리면 좀 어떨까요? 오! 네, 뭐 일단 저는 뭐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네. 날씨도 슬슬 더워지는데 또 괴담 마니아분들 네. 찾아가실 수 있는 어떤 추천하는 그런 명소들 하나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께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만신전의 금기 기록물을 공개해 주실 네 분의 만신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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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괴담노트 만신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장소. 괴담노트 만신들이 추천하는 심령 스팟입니다. 오, 예, 예.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칠성정사 선생님. 어디? 네, 저는 경북 대구 달성군 옥포읍 교양리라고 그 저수지 이름이 선녀저수지. 선녀. 선녀. 네네네. 근데 여기 이 대구 달성군 쪽이 우리 무속인 스님들한테는 좀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기도발이 좀 세다. 기도발이 산세가 세다. 그래서 근데 특히 이곳 선녀지는 주위 대방산을 끼고 있는 이 계곡식으로 된 저수지 낚시터예요. 여기도. 네. 이게 동네 사람들도 야 거기는 밤에 가면 절대 안 돼. 오. 아 거긴 정말 가지 마. 오. 아주 신신당부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네. 이게 밤만 되면은 애기 울음소리가 나요. 아, 예. 애기 울음소리?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 이 저수지 물에서도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이상한 그 물의 기류가 흐른다고 물방울이요? 그러더라고요. 기포가요? 물이. 선생님 이게 약간 선녀지 이름만 들었을 땐 그냥 선녀가 너무 나오는 그 약간 이쁘죠? 동화 같은 그런 네, 맞아요. 느낌인데 네. 아니, 이게 완전 반전이네요. 정말 반전이죠. 자, 그럼 선녀지 갔어요. 선녀지에 이어서 선영아 씨 선생님. 선영아 씨 선생님 어디를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원도봉산의 동굴하고 마이산인데요. 마이선. 특히 원도봉산 동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운이 원래는 이전에는 되게 영험한 기운이었는데 아무래도 산세도 험하고 가기도 어렵다 보니까 좀 많이 발길도 끊기고 그리고 원래는 봉사로 산을 좀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발길이 좀 많이 끊기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산이 좀 잊혀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사람들의 기운이 사라지니까 좀 기운 자체가 좀 음산한 기운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야, 이게 낮에 가도 될 걸 굳이 새벽에 찾는 이유는 이 공포감 자체를 극대화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죠, 선영아 씨 선생님? 꼭 그렇게만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귀신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벽 시간을 많이 주로 찾는 거고요. 아.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가 귀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기문이 열려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 기문이 열리는 시간 또한 새벽이다 아. 라고 봐서 그 시간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또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은 또 어디를 꼽아주세요? 어디가 또 좋아요? 저는 제주도의 그 도깨비도로라고 아시죠? 네네, 유명하죠. 네, 그쪽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도깨비도로. 네, 여기는 그 도깨비도로는 지형적으로 지기가 뒤틀려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모호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줄기조차 갈 길을 잃고 거꾸로 흐를 만큼 기운이 어지러운데 이런 곳은 갈 것 없는 객기들이 때로 몰려드는 길목이거든요. 사람 눈을 속이는 착시가 일어나는 곳을 그 자체가 이미 그 터의 기운이 사람을 홀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또 특히 밤에 가시는 분은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는 사방이 다 더운데 그 한 곳만 유독 서늘하다고 느끼는 건 이미 곁에 다른 게 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음습한 곳에 발을 들였다가는 자칫 원치 않은 기운을 묻혀올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아, 도깨비도로는 사실 관광 가서 재미삼아 많이들 가시고 예전에 또 그 신혼여행 필수 코스 아니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었군요. 아니 그러면 부윤사 선생님 그 기운이 세거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흔히 심령 스팟이라고 불리는 장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무속에서는 기운이 아주 세거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장소는 지형의 뒤틀림 발생하는 곳에 주로 위치한다고 봅니다. 네, 대표적으로 도로가 막다른 길로 연결되는 T자형 도로의 정면 끝 지점입니다. 네. 그때 기가 이제 몰리게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운이 너무 날카로워서 사고가 너무 자주 나고 영적으로도 매우 흉한 장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산의 뒤편 그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좀 이제 그늘지고 음습한 곳이죠. 네네. 낭떠러지 아래쪽은 햇볕이 잘 닿지 않는데요. 이런 곳은 만년, 천년 은기가 고여 있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기문이 열리기 쉬운 장소라고도 하면 사주에 또 기문살이 좀 있다든지 또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예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경고하고 서늘한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공포 스팟을 성지순례하는 게 유행이라고들 하지만 가기 전에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령 스팟까지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 더욱더 강렬하고 오싹하고 캡사이신보다 더 매서운 만신전에 꽁꽁 숨겨진 기록들이 공개가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어느 분이 열어주실까요, 최서임 씨? 네, 가장 먼저 봉인된 괴담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선영아 씨 선생님이십니다. 선영아 씨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사랑이라 믿었던 한 남자의 기괴한 집착. 선영아 씨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감춰둔 비밀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끔찍한 비밀이 있다면, 그 비밀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있다면 이건 사랑일까요? 다정함 뒤에 숨겨놓은 한 남자의 소름 끼치는 진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대학 입학 후 학비 마련을 위해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윤소라 씨. 소라 씨에게 연애란 돈 버는 시간을 뺏는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를 흔드는 남자가 나타났는데요. 커피 마시면서 해요. 그리고 계속 지켜봤는데 좋아해요. 매너 좋고 말투도 따뜻했지만 소라 씨에겐 그저 10살 많은 부담스러운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저 남자 만날 시간도 없고
죄송한데 무엇보다 제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무영 씨의 고백은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너무나 소름 끼치는 꿈을 꾸었는데요. 박무영 씨와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심지어 잠자리까지 하는 꿈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했습니다. 잠에서 깬 후에도 무영 씨와 진짜 사랑이라도 나는 듯 몸이 축 늘어지고 기운까지 빠져버렸는데요. 희한하다. 오, 세상에. 다음 날 무영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또 소라 씨 앞에 나타났고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요. 내가 대신해 줄까요? 어제 제가 싫다고 했잖아요. 소라 씨는 날 좋아하게 될 걸요? 너무 싫어. 웃긴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에 소라 씨가 끌리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우리 만나볼래요? 네, 좋아요. 틀렸네. 홀렸다. 결국 이끌리듯 소라 씨는 무영 씨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소라 씨는 처음으로 무영 씨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천천히 집구경을 하는데 이상한 끌림에 어느 방 앞에 다다랐습니다. 안 돼. 들어가지 마. 뭐 있을 것 같아. 기독방인가? 뭐야? 금기라도 건드린 듯 무영 씨는 문을 막아서며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왜 그래, 오빠? 이 방은 신경 꺼. 창고니까. 비밀의 방인가 보다. 창고를 건드렸다고 이렇게 화를 낼 일이었을까요? 깨름칙했지만 무영 씨의 돌변한 모습이 너무도 무서워 일단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라 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름시름 아프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멍하게 허공을 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누가 봐도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친구도 낯설게 변하는 소라 씨가 걱정되었습니다. 소라야, 너 요즘 왜 그래? 약속도 맨날 늦고 공부도 안 하고 알바도 가끔 빠진다며? 내가 알아서 해. 너 그 남자 만나고 이상해졌어. 야, 너 무영 씨 욕하지 마. 한 번만 내 남친 욕하면 너 다시는 안 만나. 굉장히 예민해. 감싸네. 예민해. 친구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라 씨의 삶은 온통 무영 씨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영 씨가 늦어져 소라 씨 혼자 무영 씨가 없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절대 열면 안 되는 그 방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씌인 듯 결국 방문을 열고만 소라 씨. 왜? 어머. 벽엔 소라 씨의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고 바닥엔 소름 끼치게 생긴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와. 세상에. 이야. 내가 방문 열지 말랬지? 오빠, 이게 뭐야? 아니, 내 사진이 여기 왜 붙어 있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열지 말랬잖아.
무섭다, 소름 남자가. 돋아. 그 방은 무영 씨가 여자의 혼을 끌어오기 위해 사수를 치르던 공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기가 있었던 무영 씨는 위험한 비방까지 모두 동원해 소라 씨의 혼을 이 방으로 끌고 왔고 그렇게 흔들린 혼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이야, 나쁘다. 와. 그제야 소라 씨는 자신에게 벌어졌던 이상한 일들이 실타리가 깨지듯 줄줄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영 씨와 연애하기 전 꾸었던 야한 꿈들, 이유 없이 아팠던 날들, 넋이 나간 듯 멍해졌던 순간들까지 모두 무영 씨가 치른 무시무시한 사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좀 효과가 있네, 근데. 소라 씨와 만나 상태를 보니 이 인연을 제대로 끊지 않으면 무영 씨에게 더 잠식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무영 씨를 끊어내기 위한 예방을 시작했습니다. 예방은 2달 반 동안 이어졌고 셋째 딸이 되어서야 소라 씨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술이나 의식 같은 옳지 않은 방식을 빌어 상대의 마음을 지배하고 무너뜨리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남자의 기괴한 집착에 무너진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 또 한 번 느낍니다. 어떤 걸? 이성을 사귀는 게 쉽지 않구나. 야, 이런 걸 하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고 만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는데 이유 없이 또 몸이 아프고 악몽을 꾸고 그런다면 이제부터 좀 이 사랑 앞에서 좀 이렇게 하긴 그렇지만 의심을 일단 오,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맞아. 아니 근데 사연처럼 의식이나 사수를 통해서 사람의 혼을 끌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배를 한다? 이게 실제 가능한 얘기인가요? 무속에서는 사람의 혼을 완전히 로봇처럼 조종한다기보다 기운을 흔들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아. 마음을 기울게 만드는 경우로 봅니다. 자꾸 그 사람만 떠오르거나 이유 없이 멍해지고 집착하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본인 의지 같아 보여도 이미 기운이 약해진 틈을 타 영향을 받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사특한 주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주술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지만 누군가를 해하는 비방은 비방을 해한 자, 그리고 받은 자, 부탁한 자 모두에게 영향이 오기 때문에 조심히 행하셔야 됩니다. 야, 아니 사연 속 여자분을 그 남자에게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직접 또 예방을 해주신 거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거의 석 달을 석 달 만에 그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이렇게 엮인 기운은 바로 끊는다고 잘 끊기는 경우는 많이 있진 않아요. 아. 왜냐하면 그 사특한 주술이 이게 얼마나 행했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풀이하는 방식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바로 끊는다고 잘 끊기지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많이 흔들렸고 혼도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끌려간 기운을 다시 제자리로 붙이는데 시간이 걸린 거죠. 아. 예방은 단번에 확 끊어내는 것보다 흔들린 혼과 기운을 조금씩 안정시키고 나쁜 인연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 상사병이랑은 다른 거죠, 선생님? 아우 다르죠. 네. 아니, 이번 사연 역시 이제 애동제자가 되시고 또 경험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들은 좀 오래된 무속인 선생님들께서도 그러니까 쉽게 접할 그런 경험은 아닌 것 같은데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워낙 집안 자체가 무속인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한테 구전으로 듣던 얘기들이 네. 다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람은 좀 잠시였고 듣던 이제 구전들이 실제로 이렇게 손님으로 오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네. 하면서 제가 정말 좀 제 신령님한테 많이 원력으로 좀 해결해달라 하면서 정말 많이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잘 해결돼 가는 걸 보면서 그래도 좀 많은 안도를 했죠.
우리가 사실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제 봤지만 가장 유명했던 장면 장희빈 아, 인형 네, 인형. 인형이 계속 네. 그죠? 네. 맞아요. 상대를 해하려고 네. 네. 했던 그게 이제 아주 오래전서부터 들려오던 이야기다 보니 네. 이게 다 우리가 이해가 또 가기도 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또 네. 그냥 방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아주 오래전 옛날서부터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좀 알고 있다 보니까 MZ 세대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무속인의 선택을 하신 우리 애동 선영아 씨 선생님의 괴담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자의 주인공 누구신가요? 네, 다음 괴담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부연사 선생님이십니다. 부연사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학폭으로 무너진 아이의 처절한 복수극. 구연사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람 마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특히 학교 폭력처럼 지옥 같은 현실에 갇히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갈갈이 찢기게 되죠. 이럴 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계된 섬뜩하고도 서늘한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도 학폭에 시달리고 있는 준우. 지옥 같은 날이 이어졌는데요. 그러게. 좋은 말을 할 때 빌려주지 그랬냐. 걱정 마. 야, 갚을게. 잔뜩 겁이 난 준우.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할 수 없었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또 한참 또 사춘기 시대니까 더 힘들죠. 더 힘들어. 어린아이. 네. 어떡해. 이렇게 몸과 마음이 무너진 준우의 우울감은 커져만 갔고 괴롭고 또 외로웠습니다. 놀라지 마. 친구 되고 싶어서 그래. 너만의 좋은 친구. 준우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학폭을 당한 날에도 여지없이 작기가 준우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자신을 괴롭히지만 흉측하게 생긴 작기는 준우를 괴롭히지 않고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친해졌어. 그 누구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친구가 절실히 필요했기에 준우는 그 작기가 더없이 좋은 친구라 믿었습니다. 준우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생각한 작기는 감춰뒀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야, 안 돼. 왜 그래, 준우? 아이들이 때려도 아프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연습을 해야 돼. 어때? 아프지 않지? 야, 본색 드러내네. 뭐 하는 거야, 저거? 작기는 커터칼로 더 심한 짓도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가해 아이들과 마주했습니다. 어제 돈 줬잖아. 야, 그건 어제고. 이 형님께서 지금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거 대령 임마. Right now. 빨리. 준우야, 어젯밤에 나랑 연습했잖아. 기억 안 나? 얼마든지 때려. 난 안 아프니까. 오. 오, 우리 같이 그을래?
재밌어. 연습한 거예요, 저게 지금. 이 자식이 야, 미쳤나 이거? 과거해라. 죽여버릴 거야 너. 준우는 괴롭히던 아이의 말이 떠올라 이번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걱정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가해를 했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준우를 더욱더 심한 방향으로 조종했거든요. 걱정 마, 준우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나 믿지? 나 네 친구잖아. 드디어 다음 날 가해 학생들은 여지없이 준우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행동은 평소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야, 이 형님께서 오늘도 배가 고프거든. 편의점 가게 돈 내놔라. 어? 그러면은 죽이진 않을게. 돈 내놔. 이때 또다시 준우 옆으로 작기가 나타났습니다. 준우야, 얘네들 주려고 어제 우리가 준비한 거 있잖아. 그걸 줘. 어서. 뭐예요? 뭘 줬어요? 뭘 준비했어? 뭐야? 준우는 작기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 이 자식이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네. 야, 진짜 이랬어야지 마. 아이씨. 그런데 그건 독을 탄 음료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아이고 미치겠다. 준우는 죽어가는 아이들을 내버려둔 채 자리를 떠나며 아이들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준우 부모님의 요청을 받아 급히 집으로 가보았는데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준우에겐 악질 작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 어린 기도와 여러 차례의 굿을 통해 작기를 떼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병행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작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부서진 아이들의 빈자리를 파고드는 외로움과 절망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아이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잡기가 영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는 준우에게 접근을 해서 일을 벌였는데 네. 왜 잡기들은 이런 기운 약하고 영이 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노리는 걸까요? 작기들이 기운이 약한 사람을 노리는 이유는 가장 적은 힘으로도 가장 큰 파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약해진 사람은 작기가 들어앉아 에너지를 빨아먹기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작기가 시킨 대로 하다 보면 결국 작기의 꼭두가시가 됩니다. 그런데 작기들은 영이 약한 사람 한 명을 파멸시키는 것 외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영상에서도 나와 있는 대로 준우의 친구들까지 해치려고 했죠. 맞아요. 네, 그 주변까지 부정적인 기운을 번지게 모두를 파멸시키려는데 진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약한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노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영상 마지막에 굿과 기도를 올리면서도 그 정신과 치료를 꼭 병행하게 했어요. 네. 보통은 뭔가 그 귀신을 떼어내면 상황이 곧 그냥 끝난다 생각하기 쉬운데 굳이 병원 치료를 강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부모 보호를 못 받고 또 학폭을 당하고 이런 애들은 정신이 이제 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지쳐 있거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아무리 작기라도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그렇죠. 이번 사례는 보통의 경우하고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무속적인 처방으로는 작기를 떼어내긴 했어도 근본적인 해결은 이미 마음과 정신이 피폐져 있기 때문에 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죠.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잡기가 아니라 아이들을 잘 보호해주고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는 외로움과 절망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따뜻한 관심과 또 부모님의 관심, 또 주변의 지인들의 관심도 또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한 의학적인 노력이 맞물려야만 영혼의 빈자리가 온전하게 채워지고 진정하게 의미가 있는 테마가 완성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잡기가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리는 외로움과 절망이라는 부연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외롭게 방치된 사람이 없는지 늘 주위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칠성정사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칠성정사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가족의 목을 겨눈 죽은 자의 신호. 칠성정사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잔혹한 이야기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들이 차례차례로 비슷한 곳이 아프기 시작한다면 그건 우연일까요? 한 집안을 덮친 설명되지 않은 통증. 그 이유는 아무도 예상 못한 한 곳에 있었습니다. 한 가족을 뒤흔든 기이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딸까지 독립시킨 후 홀로 지내는 김정옥 씨. 며칠째 이어진 폭우에 마음이 뒤숭숭했는데요. 애교쟁이 작은 딸의 연락에 뒤숭숭한 마음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엄마, 딸이랑 주말에 데이트나 할까? 엄마는 좋지. 하지만 기대했던 주말 데이트는 딸이 갑자기 아파 무산되었는데요. 우리 딸 아픈 건 괜찮아? 엄마, 목뒤가 너무 아파. 움직일 수가 없어. 작은 딸은 목 뒤쪽으로 붉은 물집이 심하게 오른 대상포진 진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며칠 뒤엔 큰딸까지. 태어나 한 번도 없었던 이명과 극심한 발작성 두통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두 딸이 차례대로 아프자 심란했던 정옥 씨.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옥 씨마저 갑자기 목이 아파왔고 고개를 들려고 하면 극심한 통증 때문에 도저히 목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왜 이러지? 이건 뭔가 문제 있다. 유명한 병원은 다 다니며 온갖 검사를 다 받았지만 돌아오는 건 별 증상이 없다는 소견뿐이었습니다. 결국 정옥 씨는 꺾어진 목을 하고 저를 찾아왔는데요. 선생님, 더는 갈 병원도 없어요. 제 목이 왜 이럴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정옥 씨를 보자 저 또한 목이 당기듯 아팠고 갑자기 힘이 실려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집안에 너 말고 목 아픈 사람 또 있지? 네, 딸들도 아파요. 죽은 남편 산소에 탈이 났어, 탈이. 아이고야. 산소탈? 아이고. 묘에 탈이 나면 주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아프고 병원에 가도 아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죽은 이가 자신의 고통을 산 사람에게 알리는 신호인 거죠. 저는 정옥 씨에게 술과 음식들을 준비하라고 했고
함께 남편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산소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는데요. 왜요? 지난 몇 주간 계속 내린 폭우로 산소 뒤에 작은 산이 무너져 내려 남편 산소 쪽으로 흙과 돌이 쓸려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난리가 났구나. 특히 남편의 묘 끄트머리에 돌이 하나 박혀 있었는데요. 사람들까지 동원해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했지만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크레인까지 불러 박힌 돌을 겨우 묘지에서 드러냈습니다. 그제야 돌이 빠져나간 묘자리를 둘러본 정옥 씨. 갑자기 놀란 얼굴이 되었는데요. 어머머, 돌 박힌 자리가 남편 머리가 누워있던 자리예요. 와, 소름 돋아. 그 순간 김정옥 씨와 두 딸에게 왜 이런 일이 차례대로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 한쪽이 돌로 짓겨진 아버지 홀령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가족들의 목에 붙어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가족들에게 보내며 알리고 있었던 겁니다. 알아달라고 하는 신호. 그러네. 맞아. 안타까움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이곳은 남편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묘자리 옮겨야 돼요. 아, 여기 좋은 터라고 했어요. 더는 아니야. 당장 옮겨야 돼. 어? 가족들 더 아프고 싶어? 행여 딸들에게 더 큰 해가 갈까 싶었던 정옥 씨. 남편의 묘를 이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후 날을 다시 잡아 제를 올리고 훼손된 묘를 파묘한 후 더 좋은 곳으로 남편의 묘를 이장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묘자리여도 저럴 수가 있겠구나. 안 돼요. 천재지변이. 신기하게도 그 후에 김정옥 씨와 딸들의 이유를 알 수 없었던 통증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묘를 그저 죽은 사람의 자리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망가지면 죽은 사람의 고통이 산 사람에게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죽은 이를 잘 모시는 일은 떠난 사람을 위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결국 남은 사람의 평안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묘탈에 얽힌 괴담이었습니다. 요즘은 납골로 고인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서 묘탈이 나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납골도 탈이 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요. 그래요? 네네. 아, 그래요? 그것도 또 심각한 문제예요. 아, 진짜요? 이 납골로 고인을 모셔도 이 모신 자리의 기운이 안 좋다든가 네. 또 그 주위에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봉해 오신 분이 또 그 안 좋은 기운을 갖고 또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망자가 들어가서 이게 위로 아래로 좌우로 있는지도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도 티각이 나면 정말 또 심각해집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납골당 모셨는데 그 산이 보이는 딱 그 자리가 한 자리가 있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다른 데랑. 예. 약간 그런 게 보이는 데가 또 좋은 거. 그렇죠. 선생님 근데 요즘 뭐 산소도 있지만 뭐 납골당도 있고 뭐 아니면 수목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인을 모시는 방식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는데 이 무속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돌아가신 분이 가장 그래도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방식은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다 의견들이 틀리시겠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유골의 골분을 네. 차라리 수목이나 이제 화초, 잔디 주변에 깨끗하게 묻어주는 수목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수목장. 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납골당에 모션다 해서 다
탈이 없는 건 아니다. 네. 네,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들어가서 좋은 집이 있고 좋은 터가 있고 또 거기서 내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편치 않으면은 거기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순리대로 우리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리대로 자연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흘리게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게 옳지 않을까. 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칠성정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수목장이 고인이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머님을 그 납골당에 모셨거든요. 네네. 납골당에 모셨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바꿔야 되나 이렇게 아니,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어머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의뢰의 똑같은 절차로 이제 맞아요. 고인을 모실 곳을 네네.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제안을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예, 네. 병원에서. 그래서 뭐 네. 납골당에 모셨다 해서 네네네. 그게 뭐 나쁘다가 아니라 그리고 또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럼 그만큼 어머니가 계시는 자리는 좋다, 네네. 편하다. 네네. 제가 보는 입장으로서는 네네네. 어머님이 굉장히 편해 보이세요. 네네네. 오. 만족도 네네. 100%. 네. 네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효자셨잖아요. 나,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섬세하게 딱 해주신 게 지금 네. 어머니가 잘 편하게 계시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칠성정사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습니다. 그럼 다음 노트의 주인공 어느 분이시죠?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의 괴담 노트입니다.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상자 속 봉인된 신이 불러온 피눈물.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끔찍한 이야기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람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를 때가 있죠. 오늘의 주인공이 그랬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인생이 송두리째 짓밟혀버리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한 여자의 일생.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 과연 무엇일까요? 너 또 맞은 거야? 그렇지 뭐. 화류계에서 일하던 수정 씨. 거의 매일 밤 손님에게 맞았습니다. 꼭 그런 손님만 걸렸습니다. 당연히 수정 씨가 맞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마치 나쁜 남자만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의 일상은 짐승 같은 남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다르지 않았죠. 사랑이라고 여겼는데 남자친구는 수정 씨를 때리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아 이거 너무 진짜. 왜 그럴까? 너무 심했다. 지금까지 사귄 모든 남자들이 그랬습니다. 수정 씨는 길을 걷다가 모르는 남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폭행 때문에 머리를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상처에서는 간신히 회복되었지만 수정 씨의 일상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죠.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술을 마시며 집에 숨어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술 기운을 빌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수정 씨는 술에 취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걸로 와?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평소 술에 취한 사람의 상담을 하지 않는데요. 그날은 수정 씨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생명의 줄기를 보았기 때문이죠. 남자 문제 있지? 네. 그거 너 문제 아니야. 네 애미 좀 만나봐야겠어. 에? 엄마의 문제. 다행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금방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정 씨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수정아. 딸을 마주한 어머니도 안색이 좋지 못했죠. 어디서 감히 신을 속이려고 들어? 그게? 자식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뭘 감추고 있는 건가? 수정 씨의 어머니는 그제서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비극을 털어놨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어머니는 수정 씨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요. 더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딸 건드리지 말라고! 수정 씨의 어머니는 재혼한 남자가 어린 수정 씨를 겁탈하려는 걸 알게 됐죠. 수정 씨의 어머니도 신을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내 딸도 안 지켜주는 신이 무슨 신이야? 결국 어머니의 분노는 자신이 모시는 신을 향했죠. 다 필요 없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급기야 어머니는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봉인해 버렸습니다. 당신이 가둔 건 신물이 아니야. 딸의 인생이었어. 수정아,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가 남자로부터 딸을 지키겠다고 신을 버린 날부터 신은 남자를 이용해 딸인 수정 씨의 삶을 찢어 놓았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그죠?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버림받은 신의 분노는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딸 수정 씨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했어. 딸을 위해 어머니 손으로 끊어냈던 신과의 인연. 저는 모녀를 위해 신의 마음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좁고 작은 상자 속에 갇혀있던 신의 분노가 저의 기도를 받고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죠. 신이 원한 것은 화려한 대접이 아니라 억지로 닫아 걸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을 돌아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모녀의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뭐 개인 사정이긴 합니다만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수정 씨는 어쩌다 화류계까지 가게 된 걸까요? 이게 신벌이라는 게 단순히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가장 무서운 벌은 사람의 앞길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남자로부터 딸을 지키겠다며 신을 과두었죠. 하지만 신이 노하시니 역설적으로 딸을 가장 짐승 같은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화류계에 떠밀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은요, 내가 가장 아픈 것을 먼저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 어머니한테는 가장 아끼고 사랑스러운 게 이 자식이고 딸이기 때문에 이 딸한테 이거 벌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 눈으로 스스로 보라고. 그런 고문이나 고통 같은 게 굉장히 어머니한테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딸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스스로가 엄마한테 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 엄마가 이 두 번째 결혼한 남편이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고 여자에 대한 좀 이런 좋아하는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이 똑같이 딸한테 이 고통을 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어머니한테 벌을 준 거예요. 딸한테 벌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불행의 한복판에 자식을 던져 놓은 것, 그것이 신을 등진 자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죠. 와, 수정 씨 어머니가 그 신문을 가뒀습니다. 그 네. 단순히 모시지 않는 걸 넘어서 이렇게 신문을 가둬두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무래도 우리 인간들도 이 해가 뜨지도 않고 이런 이 사각형, 이 창고에다가 가둬놓으면 숨 막히고 힘들고 이러잖아요. 맞아. 맞아. 사람도 싫은데 신은 더 저희보다 굉장히 냉정하고 매섭고 사람한테도 가혹한 게 어떻게 보면 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빌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머니의 인생에서 그렇게 또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은 한 번 모시면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가시라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 같은 분들은 한 번 딱 모시면 저희가 해야 이제 되는구나. 숟가락 딱 놓을 때까지 꾸준히 모셔가야 되는 이 어른이라고 봐야 돼요. 신령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 가족을 지키러 왔는데 나를 감옥에 가두냐는 지독한 서운함과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가두는 건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을 집안에 놓은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근데 재혼한 남편이 어쨌든 그 어린 딸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던 게 정말 충격적인데 이거는 이 남자가 타고난 인성이 원래 좀 나빴던 건지 아니면 그것도 신과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일까요? 어떤 이게 같이 두 가지가 번복이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신을 먼저 모셨는데 신령님에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은 이렇게 두 번째 결혼은 인간이 선택했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쪽도 원래 기질도 갖고 있는데. 있었지만 그 어머니한테 조금 벌을 주려거나 어머니가 가면 안 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어머니한테 준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 신이 지켜주지 않은 게 아니라 신이 준 경고를 무시하고 드리지 말아야 할 재앙을 제 발로 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을 신에게 돌려 봉인까지 해버렸으니 그 후의 인생은 더 처참하게 꼬여버린 거죠. 그렇군요. 참 억울하게 갇혀버린 한 영혼의 서글픈 이야기였습니다. 천암사 신비선녀 선생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준비한 봉인된 이야기 모두 열어봤습니다. 네 분 선생님 봉인됐던 괴담 해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금기된 이야기 괴담 노트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등골 오싹한 괴담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나 좀 기괴하고 섬뜩해가지고 설마 하시지만 뭔가 이게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라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디 아늑하고 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괴담 노트 봉인 완료.